내란 특검 한덕수 두 번째 소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컷 뉴스예요. 뭐 2025년도 8월 19일자 기사인데요. 노컷 뉴스, 내란 특검 한덕수 두 번째 소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뭐 갖다 잡아들이고 정치 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나는 대선에 대자도 싫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짓거리는 김문수가 다 해놓은 짓거리예요. 왜 통합을 못합니까? 단일화하겠다고 20번이나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 사기를 쳐놓고는 딱 국민의힘당 대선 주자가 되니까는 당장 뒤로 누워버리잖아요. 안 한다고. 거짓말 국민 가지고 우롱하고 당원들을 우롱한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뭐 지금 뭐 사법이라든지 이런 게 독재가 들어가고 무슨 뭐 행위에 대해서 뭐 그것이 처벌했다고 대법원장을 갖다가 탄핵시킨다 어쩐다 이런 짓거리 안 나타나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 방관한 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공범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를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고검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이 낱말이 존재한 이유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릅니까? 자기가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저지른 놈의 대통령은 지구상에 한 나라도 못 봤어요. 내란을 갖다 붙여 먹을 데가 없어서 거기다 붙입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거대 야당 민주당이 171석을 가지고 절반 이상을 확보해버리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 통과시키죠. 국민의힘당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대통령을 갖고 있을 때 국민의힘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마음대로 법사위원장 자리에다가 뭐 171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사법행정 입법 사법행정을 전부 장악을 하고 독재로 입법이 독재를 쓰고 거대 입법이 독재를 쓰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다. 그래놓고 나서는 지금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엉성하게 했어요. 뭐 국무위원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은 그날 비상계엄 되기 몇 분 전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5분 전에 알아서 이거 내 도장 찍으라니까 나는 못 찍는다.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다수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무슨 구속시키니 많이 할 수 없죠. 다 해놓고 나서 도장 찍으라니까 도장을 찍어주고 나서 이건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것을 할 당시에 찍어야 되는 것이 이미 다 끝내놓고 나서 도장 찍으라는데 이것은 다음에 차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종이 찢어버리자. 그래서 찢었다는 거예요.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 특검 사무실 차려진 서울 고검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정날 박지영 특별검사본은 한 전 총리 조사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 헌법기관의 국무총리로서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관될지 주로 조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BS 노컷 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는 지난 12월 경찰 조사에서 12.3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소집을 권했다고 진술했다. 자기한테다 뭐 도장 찍으라니까 이것은 여러 사람의 의원이 모여서 이걸 해야지 도장 찍을 일이 아니다. 그렇게 당시 조사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제가 대통령의 국무위원 말을 좀 들어보시죠 라고 해서 자기가 반대를 하면서 국민들의 말도 들어보자고 해서 모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고, 또 헌법학자들은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연령 비연령이죠 지금. 그러나 국민의원들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는 한 전 총리는 정작 윤 대통령 비상계엄 근거를 갖추기 위해 위법하게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는 과정을 방관했다 했는데, 여기 도장을 찍으라 했는데, 국무위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저들이 해석하기 달라있죠. 한덕수가 나 혼자서는 이거 반대를 하지 말라고 저거 하면 안 된다 해놓고 자기 혼자 힘이 약하니까 국무위원들한테 전부 모이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특검 수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속실에 있는 모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국무원에게만 연락을 돌려 용산 대통령실로 올 걸 전달했다. 특정 중요한 사람들 몇몇 불러서 했겠죠. 국무회의 개의 접촉수인 11명의 국회의원이 모이고도 개의선언이나 안건제안 설명 등의 심의 관련상 법률상 규정된 절차는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 단독으로서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한테다가 이 말하니까 한덕수 자신 혼자 짊어지기는 벅차니까 국무위원들은 몇몇 불러서 같이 힌 거죠. 특히 계엄법 제2조 6항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법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한 전 총리는 거친 계엄선포는 거의 건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법이 대체가 아니죠. 이건 추 경찰 조사에서 한 총리는 누가 대통령께 계엄을 건의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모르겠다며 확실한 건 누구도 저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이게 법에 위배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비상계엄과 자신을 분리하는다는 답변을 했다. 거치지 않았다는 거 당연하지 무슨 말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저는 사전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 말라고 반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하니까는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할 수 없었다면 국무회의를 미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의에 14상 당시 상황의 결정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책임을 미뤘다. 책임을 미룬 게 아니라 대통령이 혼자서 다 정하고 마지막에 국무총리만 불렀는데, 국무총리가 자기 혼자서 부린 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몇몇 사람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특검은 이 같은 회피성 진술 등에 오히려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하고 같이 이 비상계엄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한덕수가 반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보좌는 대통령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대를 했죠.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발휘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주장을 제지하거나 심의 과정이 위헌 부요임을 선언해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한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자기 역부족을 느꼈겠죠. 오히려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은 도장 찍으라 하니까 자기가 찍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의견도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 진행은 방관함으로써, 그러니까 말 붙이기에 따라 달라지네요. 어투가. 끝까지 한덕수는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도장 찍으라 하니까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자라고 국무위원한테다가, 자기 어떻게 대통령 이겨 먹습니까? 국무총리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자 했는데, 여기 말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도록 도운 것에 대한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법성, 인식 여부 등의 고의성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 특검 되기 몇 분 전에 불러다 놓고 도장 찍으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덕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자 해서 몇 사람 불렀는데, 그것을 특검에 대해서 무슨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아서 갖다가 붙이니까 참 또 그럴듯해 보이네요.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안전부 장관은 앞서 경찰 조사 관련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판례 등을 찾아보라고 했다며 대통령실 직원에 지시한 대목을 진술하게 됐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비상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겸우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깊게 가담했는지 캐물을 박집니다. 윤석열 단독으로 한 것을 다른 사람을 코에 끼어서 다 죽이자는 거죠.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끝까지 이걸 반대했던 한 총리한테다가 이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별걸 다 꼬투를 잡네요. 우리 국민이 바보입니까? 압수수색 이후 한 총리 소환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달 24일 자택과 국무총리 공간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이날 조사를 마친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잡아놓고 국무총리 잡아놓고 뭐 영부인 잡아놓고 뭐 정치 보복이 칼날이 희한하네요. 나는 옛날 조국 때도 전 대통령 이명박 뭐 박근혜 막 주워 넣고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이럴 때 나는 절대 반대했어요. 나라 망신이에요. 나라 망신. 한편 특검은 한 전 총리 조사 전날에는 어제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두 번째 불러 조사했다. 오는 20일 구속기한 만료 앞둔 데다 이 전 장관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특검은 재조사 없이 기한 내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구속한 거에서 거기에 군대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 여기에 정부라든지 국회의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갖다 연자제로 코를 깨고 있잖아요. 두 번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되는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기소한 후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토대로 신변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내란의 원인을 제거한 것은 30일 만에 줄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은 전두환이가 광주 국민들을 학살했던 5.18과 전혀 다르다. 그들은 특공부대를 갖다 집어넣는데 여기는 아주 어리숙하고 이건 겁만 주고 이 야당의 행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 마지막에 빈살만 모디도 협력합시다. 우리 한국의 방위사업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 다음 마지막 하나 남겨놨어요.